안녕하세요, 알파올입니다. 오랜만에 FOMC 성명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9월 경제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FOMC, 그게 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알기 전에는 먼저 FED, Fed라는 것 알아야 하는데요. Fed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한국말로는 연방준비제도, 줄여서는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연방국가로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이를 총괄하는 곳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Fed라는 곳인데요. 연방준비제도 아래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있습니다. FRB는 연방준비은행의 운영과 감독을 맡는 기관으로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4년 동안 의장을 맡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경제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FOMC는 FRB에 속한 위원회인데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통화, 금리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7명의 이사와 5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그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FOMC는 연간 8번의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특히 3월, 6월, 9월, 12월은 금리 인상 등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9월에 개최됐던 FOMC 성명 내용을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성명문을 요약본만 빠르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구글에 Fed Statement Tracker라고 검색해주세요. 그 후에 나왔던 제일 첫 사이트를 클릭해주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 페이지가 뜰 텐데요. 이제 차차 뜯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2022년 9월 21일에 발표된 거 확인해주시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따로 체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중요한 부분 짚어서 확인해 봅시다. 소비와 생산 지표가 완만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고용률도 좋고 실업률도 낮았다고 하죠. 좋았던 것들이에요. 좋았던 건 핑크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높았고 식품,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고 하죠. 물가가 여전히 그대로 많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었고요. 목표 범위의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에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겠다고 매파적인 입장을 계속 내비쳤죠.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공중위생,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재정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를 해서 금리를 그대로 올리는 것을 유지하겠다는 게 통화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 밑에는 누가 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 결정에 투표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 1. 좋은 점, 소비, 지출. 그러니까 소비 다른 말로 지출, 생산지표에 완만한 성장이 있었다. 이건 좋아졌다. 소비지표는 좋아졌다. 이거예요. 두 번째, 고용이 좋았고 실업률도 낮았다. 이것도 좋죠. 고용이 잘 된다는 건 기업에 돈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하다. 여전히 물가가 높고 식품,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다. 이거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됐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0.75%포인트 올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9월 성명문에서. 미국 금리가 원래는 2.25%에서 2.5%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0.75%포인트를 올리게 된다면 3%에서 3.25%로 늘게 됩니다. 이건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인데요. 2008년 1월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3% 수준이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리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경기 침체를 각오해서라도 긴축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한 번에 1%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냐? 100bp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았는데 그 걱정은 해소가 됐죠. 0.75를 올리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1%포인트까지 안 올렸던 이유는 기업 조달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왜냐면 돈을 빌리려면 금리를 너무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기업 조달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계 자산이 너무 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물 경제 침체를 우려를 해서 이렇게 1%포인트까지는 안 올린 게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요즘에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이 돈을 빌리려면은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준단 말이에요.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줄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줄고
아무래도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손에 돈을 많이 들고 있는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런 경기 방어주나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